겨울철 패딩을 꺼내 입으려다가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몸통은 멀쩡한데 목 부분과 손목 부분만 시커멓게 변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탁소에 맡기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에서 통째로 빨자니 건조도 어렵고 보온성도 떨어질까 걱정되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패딩은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지만 관리가 참 까다로운 옷이기도 합니다.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목에 바른 각종 크림과 로션, 그리고 땀과 피지, 먼지가 옷깃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쌓이면서 어느새 누렇게 변색하여 버리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패딩은 한 벌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옷깃만 더러워졌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입기도 찝찝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세탁기에 돌리지도 않고 비싼 세탁소에 맡기지도 않으면서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만으로 패딩에 찌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원단이나 충전재인 오리털, 구스털, 거위털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검증된 비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앞으로는 패딩 세탁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패딩 세탁 전 필수 확인사항. 본격적으로 패딩 얼룩 제거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2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세탁을 시작하셨다가는 소중한 패딩을 망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패딩 안쪽에 부착된 세탁 라벨입니다. 패딩 안쪽을 살펴보시면 작은 태그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의류의 세탁 방법이 기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드라이클리닝만 가능한 소재인지 물 세탁이 가능한 소재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약 물 세탁 표시가 X 표시로 되어 있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서도 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물 세탁 표시가 있다면 오늘 설명해드리는 모든 방법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옷감의 색 빠짐 여부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색이 빠지는 소재의 세제나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패딩 전체에 얼룩이 번지거나 색상이 변색하여 옷을 완전히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색 빠짐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패딩의 안쪽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의 면봉으로 소량의 물이나 세정제를 묻혀서 가볍게 문질러 보시면 됩니다. 면봉에 색이 묻어 나온다면 해당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얼룩 제거를 시작하셨다가는 오히려 패딩을 더 망가뜨리거나 색이 번져서 입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상의 패딩이나 광택이 있는 소재의 패딩은 더욱 신중하게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몇 분만 투자하시면 소중한 패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으니 절대 2단계를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패딩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리털이나 구스털로 충전된 패딩은 각각 털 하나하나에 천연 기름 성분이 코팅되어 있어서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고 보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기름 성분을 녹이는 과정에서 이 천연 기름까지 함께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세탁 후 패딩의 보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오리털이나 구스털 패딩은 가능한 한손 세탁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클렌징 워터를 활용한 얼룩 제거법.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클렌징 워터를 활용한 얼룩 제거법입니다.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숨은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지울 때 사용하는 바로 그 클렌징 워터가 패딩에 묻은 땀, 피지, 화장품 얼룩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클렌징 워터가 패딩 세탁에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클렌징 워터는 원래 피부에 묻은 화장품과 피지를 녹여서 제거하는 용도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패딩, 옷깃에 묻은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립스틱, 그리고 각종 크림과 로션 성분을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물과 기름 성분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집에 클렌징 워터가 없으시다면 다이소나 동네 화장품 가게에서 5,000원 정도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일 타입이 아닌 물처럼 맑은 액체 타입의 클렌징 워터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일 타입은 오히려 패딩에 기름 얼룩을 남길 수 있으니 반드시 워터 타입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준비하실 것은 화장솜이나 부드러운 헝겊입니다. 거친 수세미나 딱딱한 천은 패딩 겉감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에서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패딩 안쪽의 솔기 부분이나 주머니 안쪽의 면봉으로 클렌징 워터를 소량 묻혀서 가볍게 문질러 보시고 색이 빠지거나 원단이 변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본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충분히 적셔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충분이라는 것은 화장솜이 촉촉하게 젖을 정도를 의미하며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과하게 적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립스틱 등 화장품이 묻은 부분에 클렌징 워터를 묻힌 화장솜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톡톡 두드리듯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로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문지르는 동작은 패딩 겉감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먼지와 때가 더 쉽게 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얼룩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판단되시면 마른 수건을 준비하셔서 클렌징 워터를 사용한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클렌징 워터와 함께 녹아나온 얼룩 성분이 수건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만약 클렌징 워터가 패딩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찝찝하시다면 물을 살짝 적신 수건으로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마른 수건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더욱 깔끔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패딩을 물에 담그거나 세탁기에 돌릴 필요 없이 부분적으로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클렌징 워터는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안전하며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특히 목 부분처럼 자주 더러워지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이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면 패딩을 훨씬 오래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활용한 얼룩 제거법.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손소독제를 활용한 얼룩 제거법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어느 집에나 한두 개씩은 있는 손소독제가 패딩의 완고한 얼룩을 제거하는데 의외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반드시 제가 설명해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따라 하셔야 합니다. 손소독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알코올 성분이 기름때와 잉크 그리고 각종 화학 성분을 녹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알코올 성분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패딩의 색이 빠지거나 코팅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손소독제는 패딩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워지지 않는 작고 진한 얼룩 부분에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특히 어떤 종류의 얼룩에 효과적일까요? 볼펜에 긁혀서 생긴 잉크, 자국, 진하게 찍힌 립스틱 자국, 기름이 섞인 음식물 얼룩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종류의 얼룩은 일반적인 물세탁으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데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이러한 성분들을 빠르게 분해해 줍니다. 하지만 넓은 면적의 얼룩에는 사용하지 마시고 정말 콕 찍힌 작은 부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로는 젤 타입의 손소독제를 준비하시되
에탄올 함량이 60%에서 70% 정도인 일반적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너무 고농도의 알코올은 오히려 원단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면봉과 마른 수건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패딩 안쪽에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서 색 빠짐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 소독제를 조금 묻힌 면봉으로 가볍게 문질러 보시고 색이 번지거나 빠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은색, 남색 같은 진한 색상의 패딩이나 광택이 있는 소재는 더욱 신중하게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면 면봉 끝에 손소독제를 아주 소량만 묻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소량이라는 것은 정말 콩알보다도 작은 양을 의미합니다. 액체 타입이라면 면봉이 촉촉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손소독제를 덕지덕지 많이 묻히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 얼룩이 있는 부분에 면봉을 대고 살살 톡톡 찍어주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문지르는 동작은 피하시고 얼룩 성분을 녹여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찍고 때는 동작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볼펜 자국이나 잉크 얼룩의 경우 손소독제를 바르면 조금씩 번지면서 지워지는데 이때 얼룩이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얼룩진 부분만 정확하게 처리하시고 괜히 넓은 부분을 건드리면 오히려 얼룩이 번져서 더 큰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즉시 마른 수건을 준비하셔서 해당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녹아난 얼룩 성분과 손소독제가 함께 수건으로 흡수되면서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만약 손소독제 냄새가 많이 남아있어서 신경 쓰인다면 물을 살짝 적신 수건으로 한 번 더 꾹꾹 눌러서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마른 수건으로 다시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코올 냄새도 제거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손소독제 사용 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주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색이 진한 패딩이나 광택이 있는 패딩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둘째, 넓은 부분에 바르지 마시고 정말 콩알만한 크기의 작은 얼룩 부분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손소독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소독제로 얼룩을 제거한 패딩을 난방기 바로 앞이나 불 가까이에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집에 있는 손소독제로도 패딩에 완고한 얼룩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패딩 관리 꿀팁과 예방법. 지금까지 패딩에 생긴 얼룩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얼룩이 덜 생기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얼룩 제거 방법이 있다고 해도 자주 처리하다 보면 원단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패딩을 덜 더럽게 입는 실용적인 관리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외출할 때 얇은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스카프가 피부와 패딩 옷깃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피지나 땀, 화장품이 직접 패딩에 닿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을 바르시는 분들은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패딩이 더러워지는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스카프는 자주 세탁하기도 쉽고 건조도 빠르므로 패딩보다 훨씬 관리가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패딩이 조금만 더러워졌다고 생각되실 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즉시 부분 세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오늘 배운 방법들로 쉽게 제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얼룩이 섬유 깊숙이 스며들어서 제거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특히 겨울철 내내 한 번도 손질하지 않고 그냥 입다가 시즌이 끝나고 나서야 세탁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얼룩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전문 세탁소에 맡겨도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패딩을 벗어서 보관할 때는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걸어두시기 바랍니다.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오래 두시면 원단이 변색하거나 약해질 수 있고, 습기가 많은 곳에 두시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방법들로 얼룩을 제거한 후에는 해당 부분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건조해 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옷장에 넣어두시면 그 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패딩을 입지 않는 계절에 보관하실 때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탁한 후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상태로 오랫동안 보관하시면 얼룩이 더욱 깊게 배어들고 때로는 벌레가 생기거나 변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탁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신 다음 통기성이 좋은 의류 커버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다음 시즌에도 깨끗한 상태로 꺼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딩을 입으실 때 화장을 하신 후에는 파우더를 목 부분에 가볍게 발라주시면 피지와 화장품이 옷에 묻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 집에 돌아오시면 옷걸이에 걸어서 잠시 통풍을 시켜주시는 습관도 패딩을 오래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로징. 오늘은 패딩을 세탁기에 돌리지도 않고 드라이클리닝에 맡기지도 않으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옷깃에 묻은 찌든 때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클렌징 워터로 화장품과 피지 얼룩을 톡톡 두드리면서 부드럽게 제거하는 방법과 손소독제로 작고 완고한 얼룩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패딩이 덜 더러워지도록 관리하는 예방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 방법들만 잘 활용하신다면 비싼 세탁비를 아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 깨끗하고 산뜻한 패딩을 입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를 유지하는 것도 자존감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옷장의 몸통은 멀쩡한데 옷깃만 더러워져서 입지 못하고 방치해두신 패딩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꺼내셔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게 깨끗해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본인만 알고 계시는 패딩 얼룩 제거의 좋은 방법이나 생활 속 지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깨끗한 패딩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며 저희는 생활에 꼭 필요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